자, 한 주간의 이슈와 그리고 게스트와 근황 썰 그리고 게스트와 함께 초대 썰까지 나누는 직방의 썰라도 놀라운 부동산의 놀부 부자용법 박병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김찬부님 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거 좋아하네요. 아니 맨날 칙칙하다가 여자 게스트 오니까 좋아하네. 오늘 좀 혼하네요. 네. 네. 음, 에너지도 받고. 네. 네. 자, 일단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오늘 김찬부님 소개부터 네. 먼저. 네, 저는 짠순이 부자되기 김짠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29살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은님. 네, 일단은 이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이 김짠부라는 그 네임, 네. 네임을 졌어요. 요거를 짓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채널 이름 처음부터 김짠부였어요? 네네네. 김짠부였고 이제 김짠부 전원일기였다가 김짠부 재테크로 이제 바뀌었죠. 아, 전원일기. 네네. 그럼 전원일기는 어떤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전원주택 살고 계셨어가지고 아. 그런 얘기 담으려고 하다가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자 해서 이제 김짠부 재테크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거네요. 오늘은 이 김짠부님 모시고 예, 대단한 유튜버시죠. 네, 아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말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럴만해. 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화제. 맞아요. 네, 작년에 좀 빵 터졌죠. 네, 맞아요. 20년 빵 터지고 이제 올해도 어떻게 보시면 잘 알아 그렇게. 뜨니까 보죠. 유튜브가 이게 많이 이렇게 밀어주시고 했어요. 여기는 안 밀어줘. 저는 안 밀어줘요. 저는 주 연령층은 50대, 60대. 네. 이 책이 있어요. 그 짧은 시기에 또 두 정말. 권을 내셨어. 아니 근데 이게 봐봐. 존경합니다. 이런 센스는 누가 기획한 거예요? 저랑 이제 거기 편집자님이랑 이걸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이런 상상할 수 있어? 전혀. 제 거는 그냥 보면은 홀로그램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 눈부셔가지고 사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저는. 그래. 네. 야,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두 권이고 손에 딱 잡혀요. 딱 손 크기예요. 요즘 이게 트렌드인가 봐. 홈쇼핑 와, 같아. 진짜 좋아요. 자, 이거 한 권 팔면 얼마 주는 거야? 피부에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정말 좋아요. 향기가 좋고, 네. 이게 다 컨셉이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첫 번째 책입니다. 이게 아끼는 법. 아 이건 아끼고 네, 이건 벌고. 버는 법.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분한테 선물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뭐 풍파를 겪으셨던 분들 그렇군요. 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서 옛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자녀분은 이제 재테크를 해야만 하는 시기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시기는 열심히 일하면 다 됐지만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테크를 필수로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근데 재테크라는 것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책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보니까 14,000원밖에 안 해요. 네. 그래서 28,000원. 이거는 아낌없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홈쇼핑 끝났고요. 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계 이제 스타가 되셨는데, 아이고. 아 정말 스타죠. 네, 스타가 되셨는데, 유튜브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술 먹고 이렇게 밥 네. 먹고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주식 얘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튜버가 되면 된다. 뭐 이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네네. 네, 근데 실제로 유튜브를 해보시고 지금 상태까지 올라오시게 됐는데 네네. 우리 젊은 분들에게나 뭐 지금 나이가 있으셔도 유튜브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딱 말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타가 되거나 두 개의 직업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모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눠야만 하는 시대인 것 같아서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저는 유튜브 엄청 추천하고 다니기는 해요. 하시라고. 자, 요즘에 그러시면은 이제 2년차 되시면서 많이 이제 떴는데 요즘에 주변에서 좀 많이 알아보시나요? 아니 뭐 많이 알아보진 않고 그냥 한 달에 3-4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카페 가면은 좀 확실히 서울 오면은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알아보는 사람은 이렇게 아는 체 하는 것보다 네. 뭔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네. 주변에 한 뭐 30명은 이미 맞아. 어.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내색을 안 하세요. 내색 안 해요.
그래서 이미 그 정도면 인기가 많은 겁니다. 인기가 많은 거고 그러면 이제 채널도 성장했는데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계속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네. 뛰다 보니까 네. 또 보통 분도 아니시고 요즘에는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은 이제 요즘은 그냥 계속 유튜브 하고 뭐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좀 이제 깨볶는 신혼생활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했네요. 성공했네요. 제가 이거 하면서도 또 영상을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내 집 마련도 하신 걸로 제가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는데. 작년 7월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잡았네요. 이제. 정말 다행이네요. 네, 다 근데 이제 서울 입성만 남았어요. 아, 서울 아. 입성이 남았군요. 와,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겠는데 네. 처음에 이제 짠테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짠테크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재테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월급이 너무 적어서 짠테크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26살에 엄청 이제 현타를 느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맨날 주 3, 4회 술 먹고 막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남는 거는 숙취와 카드값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야. 26살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지? 아예 이쪽 금융 문맹이었거든요. 아. 은행이 나라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1억을 아예 몰라가지고 1억을 모으면 뭔가 은행에서 VIP 대접도 받고 대출도 잘해주고 그러면 집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짠테크를 시작해서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라고 제목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성장하셨고 내 집 마련도 했기 때문에 이제 느끼시겠지만 짠테크를 시작하게 된 계기랑 지금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짠테크를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20개 정도의 앱테크를 했었어요. 막 하루에 100원, 20원 벌고 막 이러는 앱테크 어플로 하는 거. 근데 10분이면 하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앱테크 20개 중에 진짜 한두 개 빼고는 다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택시를 1년에 단 한 번도 안 탔었거든요. 그걸 아낄 때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은 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죠. 맞아요. 이게 이제 짠테크라는 것도 본인이 버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네. 이게 따져야 돼요. 내가 이걸 쓰는 게 이득인지 쓴 지출도 어떻게 보면은 지출이 아니라 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내가 지출을 맞아요. 어떻게 잡는 거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 단계까지 지금 이제 오시게 된 거네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짠테크로 시작해서 제 기준에는 성장이 좀 느리다고 생각하는 편인 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근데 그 계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곧 죽어도 내가 버스를 타야겠고 이런 것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한 달에 200만 원씩 막 택시비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세이브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계속 그런 검열을 하느라 조금 지체가 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아직 20대죠. 네네. 괜찮아요. 지금도 대단하신 거예요. 네,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아낀다는 생각을 벗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는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벌써 20대인데 이런 단계까지 오셨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친구들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봤을 때 택시비에 200만 원 할 때 제 친구 생각이 났어요. 그랬구나. 그냥 자기 몸 편한 게 최고다. 그런 친구들은 주변에 항상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짠테크를 하면서 결과물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20대 1억을 모으자라는 계획을 하셨고 네. 실제로 이루시고 네. 더 나아가서 내 집 마련까지 하셨는데 네네. 20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봤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덜 쓰고 더 벌자 이 안에서 1억을 모은 건데 무조건 덜 쓰기만 해서 1억을 모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덜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덜 썼냐면 그 같은 그러니까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면 환승이 안 돼요. 아시나요? 다시 또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470번 버스를 탔는데 네. 내가 잘못 내려서 또 470번 버스를 타면은 그건 환승 처리가 안 되거든요. 네.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한 번을 타고 다시 470번을 타야 돼요. 네. 근데 사실 그래봤자 한 1,200원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이제 한 20분을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한 저녁 7시쯤 되는 이제 약간 핫한 거리였는데 예. 막 제 또래들 음. 완전 이제 이쁘게 입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 그거 아끼겠다고 걷는 모습이 너무 막 처량한 거예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정말 썰로 풀 수 있는 게 된 거죠.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좀 1,000원, 100원까지 아꼈던 시절이 있었고 예. 더 벌기로는 그 회사 다닐 때 저는 방송국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주말 출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말 출근이 너무 싫었었는데 이제 돈을 모아야 되고 아껴야 되고 더 벌어야 되니까 선배들 주말 출근 것까지 다 막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연속 21일을 출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진짜 더 덜 쓰고 더 벌기를 좀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1억을 모으기 위해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진 수단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하셨네요. 그 몇백 원 때문에 걸을 정도면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알 정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 1억 이상 모으고 내 집 마련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집에 거주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예 내가 사는 거주하는 집을 마련하신 거네요. 네 실거주집. 네, 근데 실거주집. 조금 후회되긴 해요. 그죠? 왜요? 네. 왜냐면 지금 내가 물어본 게 어떤 그거야. 좀 더 좋은 집을 그냥 껴놓고 살 거야. 네, 그걸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게 또 진짜 많은 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진짜 내 집 마련할 때는 아무리 들었던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네, 근데 진짜 좀 후회는 되지만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2년 실거주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아니 맞아요. 그 남편 되시는 분도 네.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시나요? 네네, 완전 재테크로는 너무 잘 통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사실 저도 약간 짠테크 쪽 가까운 어, 그러니까 어릴 때 좀 가난했고 형도 마찬가지고 좀 그랬어요. 저희는 돈에 대한 집착도 좀 누구보다 강한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그 배우자랑 좀 약간 충돌이 형은 있어요? 저희는 완전 상극이어서 나도 그래.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는 거 떠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궁상맞게 벌어오면 사라지고 벌어오면 사라지는 그런 관계. 사라져요? 그런 관계예요. 네. 나는 사라지는 거는 아닌데 그냥 저를 되게 하대해요. 아니 돈을 벌으면 근데 말은 걸어주나 보지. 말은 걸어줘. 말도 안 걸어?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떠한 지시와 명령도 없어. 여러분들 사랑하는 경찬 형이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말을 많이 해주고 치고 사랑해 주세요. 집에 말을 못해요. 대화가 없습니다. 네. 아니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맞아. 늦게 들어가니까.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좀 책에 있나요? 뭐 실거주에 대한 거. 아니요. 여기는 이제 없죠. 프리랜서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그렇군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풀긴 세 풀었어요. 번째 책이 나오겠네요. 또 나와. 또 나와. 또 이렇게 나와. 그림으로.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전에 꼭 봐라 이런 내용을 딱 하면 왜냐면 리얼이니까. 리얼. 정말 내가 느낀 거를 전달해 맞아요. 주는 거니까. 무조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네. 타이밍이 비슷해요. 사람의 생애가 똑같고 뭐 사춘기가 오듯이 네네. 똑같이 집 사는 것도 집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딱 좀 트인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하는데 결혼 전에 보통은 결혼할 때 뭐야 찾고 그리고 좀 첫째나 둘째 애기 낳고 애가 학년기 들어갈 때 또 갈아타기 그때서 찾고 다 뻔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꼭 하는 보편적인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처음 내가 거주하고 있냐고 물어봤던 것도 이제 짬무님이 이제 저는 껴놓고 사놨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 네. 지금 하셨을 때 이제 만족은 당연히 되시겠지만 좀 살짝 아쉬운 걸 본인이 또 느끼고 있다는 게 이것도 다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갭하고 월세 살 것 같아요. 이거야. 대파고 너무 5글자로 끝나네. 우리 말 너무 우리 말 너무 얘기. 나 이거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 이 5글자로.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20대가 맞나 싶어요,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린 나이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도 네. 뭐 집에서 뭐 궁상맞게 뭐 그것까지 아끼고 있냐는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네. 어린 나이에 뭐 재테크를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점들도 있을 텐데 네네. 어떤 게 어려우셨나요? 진짜 딱 그게 어려웠어요.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닌다거나 이렇게 재밌게 사는고 뭐 여행도 다니고. 근데 진짜 다행인 거는 저는 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행인 건 아닌데 이때가 진짜 돈 모으는 분들에게는 정말 좀 최적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인스타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행도 못 가고 뭐 그렇다고 막 어디 놀러 다니는 걸 인증을 다들 못 하니까 그랬군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그런 거에 좀 자유로웠던 것 둔감해지고. 같고, 네, 둔감해지고
그리고 좀 아무튼 근데 어쨌든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래도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제일 힘들 때가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 모일 때쯤.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막 이제 20대 중반이 매면 좋을 명품백 이런 거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아 막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나중에 이 시간을 후회할까 봐 그걸로 좀 많이 힘들었었죠. 네, 지금은 아 너무 잘했다. 맞아요. 아 너무 잘하셨다. 잘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조금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어릴 때 안 아끼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가 나중에 맞닥뜨리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네, 맞아요. 이미 늦은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잘하시고 계신 거라고 봐요. 네, 진짜 잘하시고 계신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돈 관리는 이게 남편분도 계시고 결혼하셨는데 네네. 결혼도 일찍 하셨어. 결혼은 좀 늦게 해도 되는데 말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네. 빨리 하든가 늦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저한테 하던 얘기랑 다른데요. 저한테 하던 얘기는 다른데. 그러면 지금 이제 돈 관리는 네. 서로 각자 따로 하나요? 아니면은 같이 합니다. 같이요? 네, 이제 가계부도 같이 쓰고 연동되는 가계부가 있어요. 그래서 와, 얼마 그게 들어오고 앱이 얼마 있어요? 네? 앱이 네. 그 비트윈처럼 네. 각자 이제 올리면 서로 다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구나. 그 앱 좀 알려주세요. 부부라는 가계부예요. 부부? 네, BUBOO라는 아, 가계부인데 BUBOO. 네, 그래서 네, 그 그거 해야 가계부에 돼. 같이 해서 이제 원래는 선 저축 후 지출을 꽤 오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부가 되고 저는 약간 수입이 들쭉날쭉하니까 네. 매달 모이고 이제 매달 말일에 여기서 몇 퍼센트 저축하고 투자할 건지 이제 같이 나누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지금도 이제 가계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좀 대단하시네요. 자, 일단은 지금도 성장 중이시고 이제 3권이 내년에 나올 텐데 진행형이시잖아요. 네, 앞으로 네. 이제 계획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은 이제 내년 7, 8월쯤에 실거주가 끝나거든요.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어디로 갈 것이냐가 좀 고민이기는 해요. 어디로 갈 것이냐. 네. 그러니까 분당 네. 재개발, 분당 리모델링 쪽을 갈 건지 네. 아니면 서울로 갈 건지 네. 그것도 또 근데 이때부터 다시 또 고민인 게 실거주할 건지 또 갭할 건지 이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 게 그렇구나. 목표고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한 40쯤에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그래요. 지금 조금 이제 어차피 보면 지금 본인이 대표니까 네네. 대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스템만 잘 잡아놓으면 주에 한 뭐 진짜 한 4일 정도만 네. 일하면 재밌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일하시면서 템포 조절하고 하시면 뭐 지금은 나이 뭐 40 넘어서 놀러 다니고 싶다를 이해하시지만 그때 가도 사실 일하게 되거든요. 이게 더 재밌어요. 사실 돈 버는 게 네네. 재밌다 보니까 투자하고 다니고 등기치고 이런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끼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먼저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는 사실 20대는 짬부님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젊으신데 벌써 저희를 능가하게끔 하고 계시니까 잘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메시지를 또 던져줘야 되니까 네. 지금 재테크를 시작하지 않은 우리 2030 세대한테 좀 한마디를 해준다면 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 또래들은 대부분 재테크 할까 자기 개발할까 이렇게 되게 나누더라고요. 약간 이분법적으로. 네. 근데 저는 재테크가 엄청난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꿈이 없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재테크 하면은 그 미래가 약간 좀 보장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뭘 할지 모르겠을수록 재테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제 재테크 수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일단은 뭐 대표적인 게 주식과 뭐 비트코인, 뭐 금, 달러 그리고 뭐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이제 좀 두루두루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네네. 인터뷰도 하고 하시니까 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가장 좀 추천할 만한 게 뭘까요? 저요? 근데 확실히 좀 이렇게 성향은 부동산하고 조금 안 맞다라고는 느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 지금 상황으로 제일 수익이 잘 난 건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샀다 팔았다 못하니까. 그래서 좀 저처럼 되게 성격 급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지만 부동산을 추천드리고 좀 진득하신 분, 제 남편은 되게 진득해서 주식을 잘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주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부부가 완전 두부 재테크 다니네요. 재테크다는 뭐? 뭐 남편은 주식으로 이렇게 싹 땡기고 뭐 와이프는 이렇게 부동산으로 딱 땡기고 아하. 전문 분야가 있네요. 어. 대단하시네. 진짜. 아니 지금 2030 젊은 세대분들 지금 요즘에 좀 장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어제도 미국장 또 폭락하고 그랬거든요. 이 장이 진짜 전고점 했을 때 지금 코스피도 한 20% 이상 빠지고 나스닥도 한 30% 정도 빠졌는데 지금 이때 더 젊은 분들은 자괴감이 빠지고 이랬을 것 같아요. 주식을 좀 조금이나마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하셨던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다 지금 영락 없이 지금 마이너스를 다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회의감이 들 시기이기도 하고 힘도 안 날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우리 셋 다 하니까 느끼지만 요즘에 재테크에 대한 조회수가 좀 많이 다 빠졌어요. 떴구나. 똑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한 몸이에요, 우리. 한 몸. 나도? 한 몸. 알았어. 네,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랬구나.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딱 그 바로미터인 것 같아. 저희는 이제 컨텐츠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때가 좀 뜨거울 때고 없을 때는 좀 빠질 때인데 근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네. 이렇게 좀 빠질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그니까. 저점 다 온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저는 고작 2년이지만 2019년 한 3년이지만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사야 되고 이때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정말 보통 깡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또 뒤에 돈이 있어야지 아. 돼요. 그러니까 바닥을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탐험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나눠가지고 넣어야지 그게 좀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되더라. 계속 들어가더라고. 다 들어가더라고. 하지 마. 벌써 많이 날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짬분님 말씀 중에 네. 이제 시간과 돈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젊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는 시간을 버리면서 작은 돈을 아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많죠. 성인이 되고 뭐 예를 들면 40, 50, 60이 돼도 그거를 못 버리시는 분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50대 후반인데 집을 살 수 있고 여건이나 되는데 못 산다. 아내분이 와서 얘기하십니다. 왜 못 삽니까? 남편분이 집을 사시는 순간 나라에서 주는 그 몇십만 원의 지원금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 좀 모시고 와라. 너무 보고 싶다. 말씀 나누고 싶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주식을 샀다. 잘못된 부동산을 사서 샀을 때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이제 알았을 때의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거를 뭐 세월 10년 동안 난 몰랐어가 아니라 금방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첫 발이 잘못됐구나 깨닫는데 그 본전,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용납할 수 없으면서 나의 시간을 허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돈 중에 무언가 하나 버려야 될 때는 꼭 돈을 버리고 시간을 챙겨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돈은 다시 벌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데 보통은 둘이 다 날린다는 거죠.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뭐 해결할 수도 없는데 걔 붙잡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예를 들면 뭐 50대, 60대 분들과 아니면 뭐 정말 슈퍼 부자들 또는 가진 게 없는 20대 분들과 딱 대등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거. 그러면 그 대등한 거에서 내가 운용하는 방법까지도 다르다면 이걸 격차를 어떻게 벌리겠냐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20대가 갖고 있는 것은 열정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이 좀 더 많다라는 게 40대, 50대를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짬분님을 이제 잠깐 뵈면서 느낀 것은 요새 우리 그 사회적인 키워드가 양극화잖아요. 근데 우리 양극화 딱 그러면 뭔가 경제적인 양극화를 떠오르는데 짬분님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20대의 양극화는 경제 양극화보다 더 무서운 게 있구나. 마인드의 양극화. 20대 분들의 이 마인드의 양극화가 너무 거세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극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우리 때도 물론 있었지만
요즘 세상은 더 심해진 더 것 심해진 같기 것 때문에 부추겨요 또 그거를. 글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꼰대가 됐고 라떼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는데 짬부님이 그런 방송을 의도를 갖고 찍는다면 100만 그냥 가지 않을까요? 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이런 감을 잃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짬부님의 그 유튜브가 20대 분들의 어떤 그 양극화 마인드를 좁힐 수 있는 데 이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살다 어차피 내 채널이 아니니까 좀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요즘 미디어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 너무나 욕이 많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뭐 유튜브 플랫폼도 마찬가지인데 소비하는 거에 대한 그 광고가 굉장히 확장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 속의 광고가 돼버리니까 예전에는 TV 보면은 뭐 사랑해요 밀키스 하면서 완전 광고였지만 요즘에는 광고가 아니라 그냥 일상 드라마 자체가 광고가 되고 맞아. 일상 사람의 삶이 광고가 되다 보니까 더 부추겨지는 세상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냥 스며드는 거지. 그리고 구글이 알아채가지고 나는 생각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상품들이 나오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고 또 TV에서는 계속 뭐 워라밸 주장하고 있고 욜로에서 워라밸 주장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을 써야 되는 그 환경들이 너무 만들어지는데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앞서 나가시는 프론티어의 젊은이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개척자라 보시면 됩니다. 네. 본인의 역할이. 네. 그래서 남들은 이제 그런 쇼핑 뭐 관련된 유튜브 할 때 재테크로서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 걸 잘 가르쳐 주시면은 독보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